안녕하세요. 희생파산 전문 변호사 장현정입니다. 이제 막 채무가 연체되기 시작하면 채무자분들이 굉장히 걱정이 많아지고 이것저것 많이 알아보기 시작하는데요. 개인회생, 개인파산, 워크아웃, 신속 채무조정 등 다양한 채무조정 제도가 있는데 3천만 원 미만의 금융 채무가 있으신 분들이라면 오늘 영상 꼭 보시고 개인 채무자보호법상의 채무조정을 신청을 해보시길 바라요. 개인채무자보호법 2024년 10월 17일에 시행이 되었는데요. 금융기관과 개별적 채무조정을 법률로 제도화해서 개인회생 신청하는 것보다 채무자분들이 훨씬 더 빨리 채무를 조정받을 수 있도록 했어요. 이 제도가 시작된 지 얼마 안 되었는데 이미 굉장히 많은 분들이 이용을 하고 계시거든요. 금융위원회에서 올해 1월에 발표한 보도자료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개인채무자보호법이 시행된 이후 작년 12월 31일까지 약 3개월 동안 총 21,513건의 채무조정 신청이 있었고 19,803건에 대해서 처리가 완료되었다고 나와 있어요. 이 중 원리금 감면이 9,319건으로 32.1%로 가장 많았고요. 그 다음으로 변제기간 연장이 7,859건으로 27.1%, 분할 변제가 5,837건으로 20.1%, 대환 대출이 3,179건으로 10.9%, 이자율 조정이 2,650건으로 9.1%였어요. 개인 채무자보호법상의 채무조정 제도가 시작된 지 3개월 만에 약 2만 건의 조정 절차가 이루어졌고 이런 절차를 통해서 원리금 감면, 변제기간 연장, 분할 변제 등이 될 수 있다는 것들을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죠. 이 제도 알아두시면 너무 도움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은행 채무가 2천만 원이 있다고 했을 때 생각보다 버거울 수 있잖아요. 채무를 당장 변제하기가 어려운 상황이 되면 빚 갚는 기간을 조금만 연장할 수 없을까? 이자를 좀 줄여주는 방법은 없을까? 탕감해 줄 수 있는 여지가 없을까? 이렇게 찾아보게 되는데요. 채무자 보호법이 생기기 전에는 애초에 금융기관이 이런 조정 절차를 할 수는 없었어요. 전에는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서 하거나 법원의 회생 파산 절차를 통해서 채무 탕감을 받을 수밖에 없었는데 이제는 금융기관 단계에서부터 여러분이 은행에 바로 채무조정을 신청할 수 있고 은행에서 바로 결정을 할 수 있는 제도가 이렇게 생긴 거예요. 정말 압도적으로 빠른 시간 내에 채무의 조정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인데요. 그럼 나도 개인 채무자보호법상의 채무조정을 금융기관, 은행에 신청할 수 있을까? 어떻게 신청할까? 궁금하실 수 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개인 채무자보호법상의 채무조정을 신청하기 위한 조건, 신청 방법, 채무조정이 불가능하거나 거절될 수 있는 경우를 한번 알기 쉽게 알아보도록 할게요. 개인 채무자보호법 채무조정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한 금융기관의 채무액이 3천만 원 미만이어야 돼요. 한 은행에서의 빚이 3천만 원이 넘어가면 신청하실 수 없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A은행에서 3천만 원의 돈을 빌렸다고 할 경우에는 채무조정을 요청할 수 없는 거죠. 왜냐고요? 3천만 원을 넘어가는 빚이니까요. 그런데 내가 총 채무액이 3천만 원인데 A은행에서 1,000만 원을 빌렸고 B은행에서 1,000만 원을 빌렸고 C은행에서 1,000만 원을 빌렸을 경우에는 A은행, B은행, C은행 각각의 채무조정을 요청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한 금융기관에서 3천만 원 이상을 빌렸으면 개인채무자보호법상의 채무조정 요청을 하지는 못하지만 한 금융기관에서 3천만 원 미만으로 여러 군데 금융기관에서 빚이 있다고 하면 그럼 각각의 금융기관에 대해서 채무조정을 신청할 수가 있어요. 채무조정 절차를 한번 알아볼게요. 채무자가 금융기관 은행 영업점을 방문해서 신청하거나 비대면으로 신청할 수 있어요. 채무조정 요청서를 작성해야 되는데 은행 영업점에 비치되어 있거나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는데요. 이 요청서를 작성해서 채무자가 신청을 하면 금융기관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조정을 심사하고 결과를 10영업일 이내에 통지를 해줘야 돼요. 그럼 채무자는 금융회사가 통지한 채무조정 내용에 대해서 10영업일 이내에 동의 여부를 결정하게 되는데요. 채무자가 동의한 채무조정 내용에 대해서
금융회사가 조정서를 작성하고 채무자가 조정서에 날이 나면 채무조정 합의가 성립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금융기관과 채무자 간의 채무조정 합의가 성립된 이후에도 채무자가 3개월 이상 합의된 변제 계획을 이행하지 않으면 금융기관은 채무조정 합의를 해지할 수 있어요. 다만 채무자가 입원 치료나 실업 등과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6개월 이상 이행하지 않아야 합의를 해지할 수 있으니까요. 이러한 특별한 사정이 발생하면 그러한 사정을 금융기관에 꼭 소명을 하셔야 되세요. 그럼 채무자가 금융기관에 채무조정을 요청하면 금융기관은 다 받아줘야 될까요? 그렇진 않죠. 채무조정이 불가능하거나 거절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이 세 가지 경우에는 채무조정 요청이 불가능한데요. 첫째, 채무조정의 합의가 해지된 후 3개월이 지나지 않은 경우예요. 그리고 둘째, 개인금융채권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대해서 소송 조정 등을 진행하고 있는 경우예요. 셋째는 신용회복위원회나 법원 채무조정 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채무조정을 이행 중인 경우예요. 이때는 채무조정 요청이 불가능하다고 보시면 되세요. 그리고 다음 세 가지 경우에는 채무조정의 요청이 거절될 수 있어요. 첫째, 채무자가 채무조정 요청 서류에 대해서 은행에 수정 보완 요청이 있었는데도 이에 3번 이상 따르지 않을 경우. 둘째, 채무조정 절차가 끝난 후에 변제 능력에 현저한 변동이 없음에도 채무조정을 다시 요청하는 경우. 셋째, 소멸시효가 완성된 대출에 대해서 채무조정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채무조정이 거절될 수 있어요. 참고로 저희 변호사가 개인 채무자보호법상의 채무조정을 대리해서 접수해드리진 않아요. 사실 저희에게 채무자 입장에서 가장 좋은 제도가 뭐냐라고 물어보시면 사실 개인회생이라고 말씀을 드리긴 해요. 그 이유는 조정할 수 있는 채무의 제한이 없고 큰 채무액도 조정이 가능하고 적절한 상황이라면 탕감받을 수 있는 탕감률도 상당히 높은 경우가 많아서 개인회생제도가 사실 좋긴 하거든요. 그렇지만 채무자분들의 사정이 다 각각 다르고 현재 개인회생을 당장 진행할 형편이 안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개인회생을 고민하시는 분들 중에 한 금융기관의 채무가 3천만 원 미만인 소액 채무이거나 소액 채무가 여러 개인 경우에는 개인회생보다 훨씬 빠르게 특별한 비용 없이 진행되는 개인채무자보호법상의 채무조정을 진행하는 것이 또 하나의 선택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꼭 알고 계시면 너무나도 좋은 제도여서 이렇게 한번 상세하게 설명을 드려보았어요. 이번 시간에는 채무조정 제도, 개인 채무자보호법상의 채무조정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보다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저희 법률사무소에 전화로 문의를 주시거나 댓글을 달아주세요. 지금까지 장현정TV의 장현정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